경제신문을 읽어줘 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부동산 강남 금매 거래 2배 늘었는데 다주택자 마지막까지 매도 저울질. 강남 3구 토지 신청 2배 증가. 송파 서초 매물 67% 늘었지만 이달 말부터 일부 집주인 거둬들여 보유세 부담 속 추가 규제 관망세.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지난 일요일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본격화됐다. 이후 2달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내 집을 팔려는 절세 매물이 쌓이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장 큰 폭으로. 다주택자와 금매와 버티기 사이를 저울질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주가량 남았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금매물을 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5월 9일 이후에도 추세적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 다주택 매매 2.5배 급증. 강남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073건으로 지난달 512건의 2배를 넘어섰다. 매도 매수자 모두 기회. 일단 강남권은 마음이 급한 매도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7.3으로 4주째 100을 밑들었다. 상단수 매물이 이미 소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1, 2주가 다주택자 중과세 매물 없이 매물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신청 후 허가까지 법적으로 평일 기준 최장 15일이 걸린다. 어린이날 5월 5일과 토요일 5월 9일을 제외하면 4월 17일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 향후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강남 금매 다 나왔나.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이번 주 아파트값 0.12% 상승. 지난주보다 오름폭 2배 확대. 용산 뛰고 강남권 하락폭 축소. 다주택자 금매 거래 정점 진화. 성북 등 중저가 매수 늘어. 공급 우려 전세 날인 수요 작업.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2주째 커졌다. 용산과 동작은 오름세로 들어섰고 관악, 성북, 강서 등 중저가 지역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부족에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강남권 다주택자 금매 거래가 일단락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주까지 집값이 내린 7개 자치구 강남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22만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었지만 거래는 2, 3월처럼 활발하지 않다. 파크리오 인근 부동산에서 급한 매물은 거의 소진됐다면 지금 매물은 집주인이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내놓은 물건이라 호가가 낮지 않다고 말했다. 중저가 강세장 이어질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내 집을 마련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며 강남권은 하반기 보유세 인상 이슈가 있어 초고가 주택 위주로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분양 임대 중심의 공급 방안이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또 설명을 했다. 강남권도 5월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고효과 고환율 태풍 피난처는 게임, 조선, 방산주. 당분간 고효과 고환율 지속 전망. 게임, 엔터, 해외 매출 비중 높고 방산, 조선은 달러로 대금받아. 비용 부담 커진 항공주는 피해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고환율, 고효과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업은
투자 피난처로 눈여겨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5달러로 거래됐다. 지난 1월 2일 60.75달러에 대비해 91% 치솟은 가격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44% 오른 1,515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 초에 비하면 5.1% 높다. 증권업계에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런 시일 내에 끝나더라도 높은 유가와 환율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만 증권연구원은 이란이 타격한 여러 인근 국가 에너지 생산 시설은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달러 흐름도 이어지는 등 전쟁 후에도 당분간 후유증이 남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게임사 환율 오르면 이익 늘어. 보완율 시기에 유리한 종목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달러로 발생하는 기업이 꼽힌다.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이다. 이들 업종은 통상 핵심 비용의 인건비가 대부분 원으로 나간다. 하지만 매출은 달러 등 외화로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 정작 수출이 돼야지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말이 되는 건데. 반도체주는 선방, 항공주는 타격. 국내대표 수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투자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생산 과정에서 유틸리티 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늘었지만 수요가 충분한 만큼 가격을 올려 대응할 수 있어서다. 화학 업종 역시 부담이 크다. 화학 업종은 LPG와 콘덴세이트 등 원료 공급이 감소하고 유가는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수익성 하향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물류비가 항공사 전체 비용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다음 13% 뛴 삼성전자 역대 최대폭 상승, 하이닉스도 11% 급반 등 8.4% 급등한 코스피 단숨에 5,500 근접, 반도체 투톱 모두 10% 급등, 현대차 9% 올라 시총 3위 탈환, 한국 세계 국채지수 편입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루새 29원 급락. 코스피 지수가 1일 8.44% 오른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95%와 전쟁 초기인 지난달 9.63%를 제외하면 이 같은 상승률을 나타낸 적은 없었다.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뒤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33.8을 급락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갖고 통행료를 요구한다면 배럴당 1달러 받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오늘 날짜 신문으로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안화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트럼프의 영린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환율과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나만 하는 얘기. 다음 실적 뒷받침. 미국 중시는 버틸 것, 고유가 지속된 하락 불가피, 미국이랑 전쟁 한 달, 미국 증시에 향한 상반된 시선, 과거 전쟁 증시의 영향 제한적, 미국 경제 견조, 침체 가능성 낮아, 에너지값 급등이 인플레 자극, 금리 인상론 힘 받을라 경계. 이란과 전쟁이 된 미국 증시는 다른 나라의 증시에 비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P 지수는 500 지수는 전쟁 이전 고점 대비 8.7% 하락해 같은 기간 16% 가까이 하락한 코스피 지수 등 다른 나라 증시보다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길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빅테크들의 호술적을 근거로 뉴욕 증시가 전쟁을 견딜 체력이 충분하다는 낙관론도 축소한다.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20%, 뭐 10% 이상 전부 다 조정을 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MS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나 해가지고 유형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을 매도를 했거든요. 투자 금액도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반도체나 뭐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유형 자산을 많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라 그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뭐 얼마나 그거를 매입 비용을 매출로 전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빅7. 비관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페드의 금리 인하가 기대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강조했다. 주요 지표는 물가 상승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페드가 눈여겨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3% 수준으로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은 모두 본토에서 먼 곳에서 발발해 산업 기반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물가 고공 행진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하다.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 실적도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대도 증시를 떠받치는 요인이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수요 증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만큼 미군의 지상군 투입 등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뒤집어질 수 있다. 네, 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같은 경우에 90일을 넘길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1, 2주, 트럼프가 얘기한 그 1, 2주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코스피 4% 떨어진 날 글로벌 IB 3정 릭스 목표 주가 높였다. JP모건 한국 증시 과매수 탓 조정. 3전 목표가 30만원 상향. 하이닉스도 155만원으로 높여. 모건 스탠리 반도체주 매수 공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동반 급락했다. 전날 종전 기대가 증폭되며 8%대 급등한 지 하루 만에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났다. 전쟁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을 하락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IB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 주가에 대한 눈높이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시장은 중동 리스크라는 큰 폭풍을 지나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며 유가 상승 수요와 에너지 안보 모멘텀을 가진 산업재 섹터가 시장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경수 하나증권연구원은 전쟁 발발한 다음에 한 달간 코스피가 4% 이상 떨어진 날은 6번에 달한다며 과거 급락이 자주 나타났을 때 반동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1에서 3개월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19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